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설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TV 토론이 이 시간 현재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간의 내조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설 직전 31일 대선 전국 움직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설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은 가끔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설 민심이 정말 중요하다. 더군다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제일 뭐 후보 진영이나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관심사인데요. 혹시 뭐 우리 서 변호사님은 아직 안 내려가시죠, 대구에? 제가 이제 그 오후에 이 방송 끝나고 이제 교통방송 있잖아요. 라디오. 거기에 출연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 기성객들이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아마 이제 대권 뉴스가 상당히 그 중요하니까 출연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 밥상머리 민심이라서 밥상머리 민심, 설 민심이 상당히 중요했고, 이번에 설에는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저는 화두가 아닌가. 하나는 이제 그 2030 민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남 민심이에요. 호남. 왜냐하면 이게 2030은 옛날에 이게 자고 나면 이게 뒤바뀔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게 고정 지지층이 이미 확고하죠. 근데 2030은 특별하게 뭐 팬덤 누구를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좋아한다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는 이슈 있잖아요. 자기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이제 정책이 나오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30은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남은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90% 가까이 다 이게 문재인이나 김대중 다 얻었죠. 노무현 그랬어요. 뭐 정동영은 약간 이게 좀 작았지만 그때는 뭐 MB 외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상당히 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호남에 20대, 30대 남자 있잖아요. 이대남이라고. 저희 사무소에도 많거든요. 물어보니까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가 호남으로도 좀 이제 진격할 수 있는,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그 압승을 못하면 그건 이게 어느 지역에서 만회하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밥상 머리 설날 민심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지금 60% 안팎의 지지율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뭐 문재인이나 노무현 또 DJ 여기에 비해서는 10 내지 20%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도 2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자릿수는 뭐 가볍게 넘기지 않겠느냐는 게 뭐 윤석열 후보 측의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서울 전에 급히 광주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가서 또 좀 이런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을 빚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그냥 손편지를 200 몇십만 가구에 보냈지 않습니까? 50만 가구인가? 230만이고요.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비 후보잖아요. 예비 후보는 이게 전체 가구에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해 보니까 10%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230만 장이거든요. 이러면 이게 전국에 골고루 10%를 보낼 수 있는 걸 호남에 몰빵을 한 것 같아요. 호남에다가 이게 전체를 230만 보냈고요. 전 가구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득표율을 한번 팩트를 체크해 봤더니 김대중은 94.7. 와, 94.7이야. 김대중은. 그다음에 노무현도 그래. 노무현은 93.4. 93.4.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89.2. 89.2. 정동영도 이게 79.5였어요. 근데 정동영이는 호남 사람이잖아. 79.5.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최저 득표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역대 국민의힘 계열이잖아요. 옛날부터 이 계열 후보 중에서 최대 득표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자리 겨우 했죠. 10.1%가 했죠. 이거는 이거 뛰어넘지 않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15% 정도는 얻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그런 관측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 연휴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를 안 오고 있고 이제 설이 끝나자마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KBS가 27일에서 29일 해가지고 30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고 CBS가 서던포스트에서 또 같은 뭐 비슷한 날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 기존의 그 추세하고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일단 CBS는 이제 뭐 동률이니까 크게 그 소개할 필요를 못 느낄 거고요. 갤럽에서 나온 것처럼 동률이. 근데 KBS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KBS도 이제 그 저도 뭐 박사님 저 다 KBS 이사 출신이지만 상당히 정권의 나팔수였죠. KBS가. 근데 KBS가 그래도 이게 저번 주 보던 게 역전이 됐거든요.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된 거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KBS가 한 건데. 결국 윤석열 37.8. 37.8.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33.2잖아요. 4.6%네요. 이것도 적지 않은 거죠. 그럼요. 1, 2%로 결론이 날 텐데요, 뭐. 그럼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11.1, 심상정은 2.3이죠. 이거는 이제 그 저번에는 이재명이 앞섰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그 역전되고 차이도 제법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다. 저는 당선 가능성이 늘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에서 밀리더라도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계속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높아왔는데 KBS 조사도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46.1, 이재명 39.8. 꽤 차이가 나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죠. 당선 가능성이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안철수까지 이으면 당선 가능성 안철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봉규 TV나 고성국 TV나 보수 유튜버들 있죠. 연합으로 이게 당선 가능성을 조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그 안철수는 3%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안철수의 마지노선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끝까지 완주했을 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죠. 진짜게 마지노 찍을 게 3%라는 거거든요. 저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CBS가 서던포스트로 조사를 한 그 여론조사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39.5가 윤석열 그리고 39.1이 이재명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어쨌든 거의 뭐 미세하나마 뒤집었단 말이에요. 안철수는 2.3% 나왔네요. 그러니까 보통 한 3% 그 정도 겁니다. 마지막에 3자든 4자 대결로 가더라도 안철수의 득표율은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지금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선 자강을 해야 한다. 안철수가 저렇게 완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단일화 얘기를 꺼내봤자 오히려 정권교체 프레임이 단일화 프레임으로 넘어가 버리면 정권교체가 열기가 죽어버리니까 이길 수 있는 데까지 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뛰고 그 막판에 가서 단일화 협상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여론조사 중에 오늘 가장 의미 있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옛날에도 이제 그 소개했지만 그 머니투데이 있잖아요. 머니투데이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의 그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규섭 교수 팀하고요. 지금 이제 그 종합적으로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이런 이제 그 연재를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제 그 올해 들어서 1월 4일부터 28일 그저께까지 1월 4일부터 28일까지 여론조사가 이게 등록된 게 492개예요. 야, 490 많습니까? 1월 4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단위잖아요. 24일 동안에 492개가 등록이 됐고 이걸 평균해 보니까 그 40%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이 492개 평균이
윤석열 후보가 최초로 이게 40%대 진입했다는 거예요. 야, 40%대. 이 40%대는 역대 보면 이게 이명박하고 정동영하고 할 때, 예. 그때는 이게 게임이 안 됐죠. 예, 워낙 안 됐었죠. 뭐 그냥 이게 이명박이 뭐 일방적인 그 땅 짓고 선거였잖아요. 헤엄치기 그런 그랬죠. 선거였죠. 그때가 40%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는 51% 얻었잖아요. 51.6이죠. 근데 그 여론조사에 40%대를 얻지는 못했거든요. 아, 여론조사 할 때는. 아, 그랬군요. 그때는 이게 여러 후보들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단일 후보로 가다 보니까 51.6대 1이 됐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40%대 진입을 이게 그 했다는 거. 그 492개 합친 거. 그러니까 평균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약간 넘어 40.2. 40.2.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박스권 36.7. 36.7. 이재명은 38선에 그냥 탁 막혀가지고 38선을 뚫지를 못하네요. 36.7이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도 최근 평균 딱 10. 예. 10. 그 다음에 아유. 심상정이가 2.8. 딱 이게 492개를 평균한 거. 이게 저희가 한 4% 가까이 예. 이기고 있는 처음으로 그런 상황. 40.2가 놓은 예.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이게 평균이다. 국민 전체 예. 여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4% 정도의 예. 예, 그러한 격차로 현재로서 서울 민심에서 이기고 있다. 한 달 전에. 예. 그게 정확한 분석. 근데 과거에도 보면 한 달 전, 뭐 또 50일 전, 뭐 몇 달 전 이렇게 1위를 한 후보가 그동안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노무현을 제외하고 다 당선이 됐어요. 그걸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수, 돌발 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그냥 엄청난 말 실수를 해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은 한 뒤집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로서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원래는 오늘 저녁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맞짱 토론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워낙 두 후보 간에 뭐 룰싸움이랄까 이 삿바 싸움이 치열해 가지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무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의 말 바꾸기가 문제죠.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이가 작년에 그 11월 달부터 토론하자고 양자 토론하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그때는 양자 토론하자고. 유리하니까. 작년에 11월 달부터. 예. 그래가는데 이번에 협상을 3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박주민 원래는 이게 그 TV 3사가 주관하는 거는 이제 그 선관위에서 예. 안철수하고 심상정이가 재판 걸어가지고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TV 중계는 못해요. 예. 그리고 이게 선관위에서 뭐 유튜브도 완전히 생중계는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보도만 하게 하고 예. 중계는 못하게 해요. 녹화 중계도 안 돼요. 종편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결론 내렸거든요. 왜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선관위가 다 이재명 편이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양자 토론하면 불리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무조건 양자 토론 하자고 조건 없이 하자 그러더니 이번에 협상할 때 보니까 주제를 자꾸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대장동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최소한도로.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나중에 최종 대장동은 10분 맞아. 뭐 민생 뭐 하다가 대장동 10분 맞아. 뭐 경제도 경제 1, 2로 나누고 막 그러던데요. 야, 솔직히 대장동 10분 가지고 한 번씩 말 주고받으면 이게 토론이 검증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뭐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주제 제한 없이 막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뭐가 마지막에 결렬되느냐? 바로 이게 토론할 때 빈손으로 아무 자료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자료를 가져오든 말든 그것은 지금까지 과거 경선 토론 때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자료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그 표 이런 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러 관련된 내용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천재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 토론 보고 지금 방송 온다고 제 자료 가져왔잖아요. 저도 방송국에 자료 가져왔잖아요. 아,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이게 TV 토론 저희가 뭐 종편 다 나가지만 자료 이게 다 원고 작가들이 대충은 주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자료를 못 가져오기 하는 토론은 제가 전대미문입니다. 전대미문. 예. 모든 토론을 봐도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뭐 정치 토론하는데 공시한다고 커다랗게 막 판넬 큰 거 있잖아요. 예, 판넬. 막 만들어가 인신공개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지만 예, 그거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 정확한 수치라든지 예. 날짜 있잖아요. 예. 또는 이게 금액 같은 것도 있고 예. 무엇보다 그 A4지 보면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동. 예. 그게 10군데 이상 서명한 자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거든요. 그 자료를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신문을 해야지 질문을. 예. 아니 판사도 기록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이게 변호사도 정인신문할 때 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신문하잖아요. 네. 그러고 이게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잖아. 검사도 이게 증거를 내밀면서 추궁하듯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떤 종이도 가져오지 말고 빈손으로 와라. 이것 때문에 이게 결렬됐는데. 그게 무슨 결렬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이 그 토론 협상을 보니까 박주미가 하거든요. 박주미 있잖아. 그 뭐 왼쪽에 주렁주렁 그 보니까 한 7개까지 옛날 달다가 지금 몇 개 다른 거 있잖아요. 그 박주민이 배지를 세월호. 왜 그렇게 많이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부터. 예. 근데 그래서 이게 그 협상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요구 조건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이 지금 이번에 선거 구호가 뭡니까? 이재명이 구호가 이재명은 합니다잖아. 예.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구호 중에 하나가. 예. 근데 그 구호가 중간에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단어가.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고 이재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오락가락 합니다. 이재명은 우왕좌왕 합니다. 이 세 개 단어를 저는 이어야 된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말 바꾸는 이게 이재명이 아닌가. 토론 협상도 전적으로 이재명의 말 바꾸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산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그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무슨 컨닝 페이퍼라고 하고 대통령 될 사람이면 머릿속에 다 넣고 와야지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금방 또 어떤 그 숫자라든가 이런 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또 무슨 얘기를 하라고 했더라도 메모를 안 해놓으면은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안 가져와서,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 될 사람이 뭘 그런 것까지 보면서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설 앞두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TV 토론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양자 토론을. 네. 대다수 국민들은 양자 토론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안철수라든가 심상정 그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두 사람이 정말 한 2시간 토론을, 끝장 토론을 하는 걸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앉아있으면 2시간 한다고 해봤자 20, 30분 알맹이는 그거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민주당 사람들에게 컨닝 토론이라고 자꾸 컨닝하는 종이 보고 이게 컨닝 토론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이재명의 비리라든지 이걸 정확한 자료 있잖아요.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토론하는. 예. 그래야 이게 검증이 되잖아요. 예. 이게 하나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외교든 안보든 국방이든 모든 게 또 수치나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객관적인 자료 검증 수치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이렇게 제시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모든 이게 우리 수치 경제 안보 수치를 다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까? 이재명이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재명이 기억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게 이번 토론하기 전에 원희룡이가
이미 이재명의 6대 거짓말 해가지고 미리 질문을 줬어요. 너 토론에 한번 답해봐라. 미리 질문 줘도 답 못할 거다. 거기 보니까요. 제가 2개만 소개하면 그 음주운전 있죠. 예. 음주가 자기는 이게 그 2005년에 농협에 부정대출 제보가 있어가 급해가지고 막 술 먹다가 예. 운전해 갔다 했잖아. 예. 근데 나중에 그 면허 취득한 거 보니까 1년 전이야. 2004년 7월 달에 1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1년 후 그러니까 농협 대출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연도가 전혀 안 맞는 이걸 원희룡이 지적했고요. 더 황당한 거는 자기가 이게 대학 다닐 때 김광석이 노래를 엄청나게 즐겨 들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김광석이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 그렇죠. 자기는 이게 대학 다닐 때 엄청나게 불렀대. 근데 이재명이가 8위학번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94년에 처음 나왔어. 94년에 처음 나온 김광석 노래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그 파리학번이 대학 다닐 때 엄청나게 열심히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게 6가지가 있어요. 예. 뭐 사소한 거 혜은이의 뭐 제3한 관계를 78년에 그것도 1년 뒤에 넣었고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기는 이게 전부 거짓말 내지 오락가락 기억이 안 나는 걸 종이 없이 하면 훨씬 이게 또 거짓말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문제다. 따라서 컨닝 토론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런 소리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A4 아니 정상하고 만났을 때도 가가지고 A4 그대로 들고 가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 정확한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A4를 가지고 가서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대통령한테는 그때 한마디 안 했는고? 그게 그 황교익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 황교익이 옛날에 그 황교익이 맛 있잖아 맛. 예. 자기는 이게 맛 칼럼니스트를 하잖아. 예. 이번에 경기 관광고사 내정됐다가 물러났죠. 사장. 예. 제가 보기에 맛 칼럼니스트가 아니고 맛이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야. 어떻게 맛을 감정을 해 지가. 근데 이 황교익은 뭘 했냐면 윤석열을 강력하게 비난했잖아요. 너 이게 그 A4지 없으면 토론 못하면 야 어떻게 박근혜보다 나쁜 사람 박근혜보다 이게 무식한 자를 못한 자를 데리고 토론하냐. 박근혜를 이게 그 수첩 공주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좌파들이. 근데 그 수첩에 메모하는 게 뭐 나쁜 습관입니까? 저는 수첩에 메모하는 건 나쁜 습관이 아니고요. 따라서 제가 황교익이가 자꾸 박근혜 비유해가 윤석열을 까는데 박사님 말씀처럼 비유 대상은 이게 그 박근혜가 아니고 비유 대상은 이게 문재인으로 가야지. 문재인은 이게 공식 행사에서도 몇 줄 안 되는 것도 이게 A4 없으면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공식 행사에서도 A4로 안 적어주면 3-4줄도 발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침에 문어벙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 별명이. 따라서는 지금 이게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야지 어디다가 이게 박근혜를 대통령이 갖다 붙이는지 황교익도 이게 그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뭐 황교익이 자체를 언론에서 달아주는 거 그거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달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수첩공주라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정말 모든 메모를 해갖고 그냥 깨알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필요하면은 뭐 대중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수첩 딱 놓고 하시잖아요. 그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수첩에 명확하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갖고 늘 다니고 있고 지난번 박지원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다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인은 그렇게 메모를 열심히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고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메모를 열심히 해요. 아니 이낙연이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이낙연도 옛날에 그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가 수첩에 꼼꼼하게 적고 있더만. 예. 물론 그게 적은 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지. 실제를 안 해서 그거는 실천이 안 해서 이낙연도 문제지만 따라서 뭐 메모는 문제가 안 되고요. 결국에 저는 이번 토론 무산이 좀 아쉬운 게 또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공식 토론을 3일 날 안철수하고 심상정이는 어제 철야 농성했습니다. 토론 못하게. 뭐 안철수나 심상정 입장에서는 이게 왜 우리 둘이 빼고 하느냐. 법원의 판결에 안 맞지 않느냐 이라지만 뭐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저는 국민의 알 권리, 검증 차원에서는 다양한 토론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둘도 하고 그러면 이게 셋도 하고 4명도 하고요. 예. 저는 심상정이 빼고 3명 됐으면 좋겠어요. 예. 심상정이 2%대 아닙니까? 안철수는 10% 돼요. 예. 그럼 이게 10%하고 2%하고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자 토론도 하고 명분은 교섭단체죠. 예. 두 당 다. 그 다음에 압도적 1, 2당이고 그 다음에 3자 토론도 괜찮아요. 왜? 두 자릿수 후보끼리 하자. 예. 그 다음에 교섭단 이제 선관위 기준에 따라 4자 토론도 하고 토론의 형식은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토론의 기회도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뭐 빨리 이게 이자 토론을 협상을 해가지고 뭐 날짜는 이게 바뀌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안 하겠다 그 생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양자 토론을 해가지고 전에는 자기가 공세를 잘하면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을 완전히 까랑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기의 여러 가지 뭐 대장동비에서 성남 F11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 나온 데다가 그 34개나 되는 또 녹음 파일 나와가지고 온 국민한테 지금 해자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양자 토론을 해봤자 득이 될 게 없고 완전히 자칫하면은 윤석열 우세를 굳혀준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페이퍼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전 국민이 바라는 알 권리하고 이 페이퍼하고 비중이 어디가 높습니까? 그 변호사하고 법조인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뭐, 그럼 결국은 이재명이가 양자 토론을 하기 싫은 거예요. 바로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게 선관위가 이게 이재명이 당연히 눈치 보고 편들어 줄 거 아닙니까? 예. 선관위원 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예. 지금 이게 국회에서 뽑은 후보가 그때 문상분가 그분이 그 사퇴하고 나서 없어요. 전부 이게 친여 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계속 이게 중계도 못하고 양자토론 다 이게 막는 게 네. 이재명 1번 구하기. 저는 선관위가 이재명 1번 구하기 나선 거고 이재명에게 온갖 터집을 다 잡아가지고 토론을 피하는 거는 왜? 본인은 이제 김건희 7시간 그거는 이게 약발이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하고 김건희 걸 직접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윤석열 후보 공개할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본인은 뭐 욕설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들 황제 입원 네. 군대에서 그거 나왔죠? 예. 일병으로 병원 가가지고 상병으로 왔잖아. 상병으로 3, 4개월 그 인대로 제 의뢰인은 인대 파일되니까 전치 4주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인 거 또 이게 배모씨 있잖아. 지 캠프 있는 거기 보면 이게 부인을 대리 처방하고 5만 거 다 넣었잖아. 이게 이재명이가 답할 수가 있습니까? 요걸 한마디로 좀 신조가 있어요. 이재명의 그 갑질 행태 있잖아. 요걸 신조가 본부장이라 그럽니다. 본부장 갑질. 본부장이 뭐냐? 뭐 어디 성남도시 가봐서 본부장 이게 아니고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장남, 본부장, 본인, 배우자, 장남. 여기 본부장 갑질, 본부장 직권남용 이게 워낙 크게 나오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피한다. 예.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자 토론, 맞짱 토론이 오후에라도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기를 촉구를 합니다.